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여러분 일전에 김여정이가 대북전단에 대해서 난리를 쳤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해가지고 마구잡이로 비난을 쏟아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었던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보여줬던 반응인데요. 문재인 정부는 놀라울 정도로 낮은 자세로 김여정의 요구사항을 착실하게 수행해 나갔습니다. 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였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대북전단을 법으로 막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글쎄요,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 그거를 정면으로 위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우리가 생각해 봤을 때 함부로 대북전단을 막을 수가 없을 것인데, 특히나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에는 스스로를 인권 변호사다, 그런 식으로 이제 자청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면 더 고개가 갸우뚱해지게 되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번에 유엔조차 나서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그런 어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비판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데요. 놀라운 점은 해당 내용에 대해서 통일부가 왜곡해서 발표했던 거 아니냐, 이런 지금 의혹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유엔 북한 인권 보고관이 다음과 같이 비판을 했다라는 겁니다. 인권단체 취소 등 모든 조치를 중단하라 라고 작심 비판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이 이야기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유엔의 대북단체 활동 위축 우려에 대해서 통일부는 법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을 지금 보시게 되니까 유엔이 탈북민 단체 등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각종 조치가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라고 염려했다라는 것이죠. 지난 30일 통일부는 퀸타나 보고관과 화상면담을 가졌었는데요. 퀸타나 보고관은 화상면담에서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라고 하는데요.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을 위축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고, 민간단체들의 의견 표명, 이의 제기, 사법구제 등의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것이죠. 문재인 대통령은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스스로 인권 변호사다, 이렇게 자청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난 뒤에 지금 이제 유엔으로부터 저런 식의 비판을 받는다, 북한 인권에 대해서 더 힘써야 되는 것이고 그 인권을 위해서 힘쓰고 있는 그 단체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식의 비판을 받는다, 이거야말로 국제적인 망신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통일부가 하고 있는 행동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은요, 이미 통일부가 어떻게 했습니까? 대북전단 살포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해서 법인 취소를 결정을 했죠. 뿐만 아니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를 담은 개정안이 3일 국회 외통위에 상정되고 통과가 지금 유력하게 여겨지고 있죠. 이거는 누가 보든지 간에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도대체 대북단체들이 그런 어떤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거겠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것이요. 북한 주민들한테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 진실이 뭐겠습니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것이고 북한은 그렇지 않다, 그 사실을 지금 알리기 위해서 모든 지금 가진 노력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김여정이가 대북전단에 대해서 그 난리를 치고 나니까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라는 그것을 빌미로 해가지고 지금 법인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취소를 시킨다. 이게 지금 인권 변호사라고 자청할 수 있는 그런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겠습니까? 누가 보든지 간에 말이 안 되는 행동이겠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유엔의 비판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는 어떻게 반응을 했냐? 한마디로 얘기해서 법을 근거로 조치를 취했다, 이겁니다. 퀸타나 보고관이 우려를 표한 조치들이 법 절차에 따른 것임을 거듭 강조했다라는 것인데요. 내용을 지금 보시게 되니까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는 것이고, 정부 통일 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저해하는 등 허가 조건을 어겼다라고 판단했다라는 것이죠. 접견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친 점 역시 설립 허가 취소의 근거가 됐다고 이렇게 주장했다라는 겁니다. 글쎄요, 저는 지금 통일부가 내놓고 있는 이런 해명에 대해서 고개가 좀 갸우뚱해집니다. 지금 이제 통일부가 내놓고 있는 이야기는 뭐 법대로 한 것이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일 정책과 맞지 않다, 공익에 위반된다, 뭐 그런 식으로 판단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되는 게 그거 아닐까요? 과연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통일 정책, 문재인 정부가 얘기하고 있는 공익이라고 하는 것이 진정성이 있는 것인가, 그거를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 생각에 그 공익이라는 것, 그리고 그 통일 정책이라는 것은 진정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적인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통일부가 다음과 같은 입장을 내놨다라는 겁니다. 탈북단체 법인 취소, 국제사회에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하고 사무검사를 시행한 것은 유엔 등 국제사회와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 그런 입장을 밝혔다라는 겁니다.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공익, 저들이 얘기하고 있는 통일정책이라는 것이 정말로 정의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왜 국제사회와 협의할 수가 없는 것이겠습니까? 이유가 간단한 것이죠. 국제적인 기준에 봤을 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 말고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탈북단체를 상대로 해가지고 사무검사를 한 거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통일부가 해명을 했었는데요. 퀸티나 보고관에게 25곳에 대한 사무검사 그리고 64곳에 대한 등록요건 점검 추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했다라는 것인데 자, 그런데 그 사무검사 자체가 정당한 것이었는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의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사무검사를 실시한다라고 이미 밝힌 바 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표적검사 아니냐 이런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회 요구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98년 이후 22년 동안 사무검사를 받은 단체가 몇 개밖에 안 돼요? 4개밖에 안 되는 것이요. 그리고 4곳 중에서 최종 등록 취소가 된 단체는 한 곳밖에 안 되는 것이죠. 22년 동안 사무검사를 한 게 4번밖에 안 됩니다. 그 중에서 최종 취소가 된 곳은 한 곳밖에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김여정이가 대북전단에 대한 얘기를 하고 난 뒤에는 사무검사 횟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취소되는 설립단체도 늘어나게 된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단순하게 기가 막힌 우연이었던 것일까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통일부가 지금 내놓은 그 보도자료에 따르게 되면은 이 유엔에서 이런 상황 자체를 설명을 다 듣고 이해를 한 듯한 모양새를 보입니다. 자, 통일부가 다음과 같은 보도자료를 배포를 했는데요. 자, 보도자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사가 나오죠. 한마디로 잘 이해가 됐다라는 것인데 퀸타나 측이 금일 면담을 통해 한국 정부 조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하게 되었다면서 사의를 표명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통일부가 배포한 그 보도자료에 입각해서만 상황을 정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겠습니까? 먼저 일단 유엔 쪽에서 야, 이러이러한 거는 대북 단체에 대해 가지고 뭔가 문제가 될 수 있어. 인권적인 어떤 문제가 될 수 있어. 라고 지적을 했더니 통일부가 야, 아니야. 우리는 법대로 한 것이고 공익을 해쳤던 것이고 통일정책에 맞지 않아. 라고 얘기하니까 잘 이해가 됐다. 사의를 표명한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정리가 됐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똑같은 사람인데 다음에 했었던 인터뷰에서는 정반대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각이 바뀐 게 없다라는 것인데 어떤 내용인지를 지금 보시게 되니까 퀸타나가 미국의 소리와 인터뷰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이 지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단체들이 한국 정부의 조치를 위협적으로 느끼고 있다. 한국 정부가 대북 인권 단체에 접근하는 방식이 공격적이지 않아야 한다. 라고 지적했다라는 거죠. 한국 정부와 대북 인권 단체들이 우려와 투명성의 필요를 다루는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때까지 모든 진행 중인 조치를 중단하도록 권고한다. 이런 내용을 담은 이메일을 통일부 차관에게도 보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통일부랑 지금 화상면담을 하고 난 뒤에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가지고 미국의 소리랑 인터뷰를 했는데 통일부가 발표한 내용이랑 미국의 소리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그 인터뷰의 내용이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일각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이냐? 통일부가 언론을 지금 가지고 장난질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퀸타나 지금 보고관이 하루가 채 되지 않아서 언론 인터뷰를 가졌는데 정부의 조치를 재차 비판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제사회와 비판과 우려를 의식한 통일부가 언론 플레이를 한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비판이 나오고 있죠. 특히나 지금 인터뷰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도 나와 있습니다. 자신의 시각이 면담 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것이죠. 규모나 시점, 검사 대상인 단체들의 속성 때문에 한국 정부의 사무검사가 국제시민사회를 놀라게 했다라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서 알리기 위한 이들 단체의 역량을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라는 거죠. 면담 점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 분명히 지금 이렇게 퀸타나가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통일부가 언론 플레이를 했다. 얼마나 스스로가 부끄럽고 얼마나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기가 싫었으면은 국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이런 식의 언론 플레이를 합니까? 그리고 다른 문제도 아니고 통일부가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런 식의 지금 플레이를 한다. 정말 기가 찰 노릇입니다. 지금 국제사회가 공공연하게 인정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에 대해서 비판했던 그 근거, 공익에 무슨 위배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대한민국의 정부의 어떤 통일정책과 위반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그 모든 것들이 국제사회가 바라보는 인권이라는 기준에는 전혀 맞지 않은 이야기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저를 더 부끄럽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런 식의 지금 국제단체가 문재인 정부의 인권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게 한두 번 있던 일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국제인권단체인 HRW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한국 정부가 대북단체 위협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강조를 했었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통일부 장관 이인영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 가지고 저 사람들은 지금 진심으로 통일을 원하지 않고 있다. 저 사람들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통일은 가짜 통일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들만이 갖고 있는 정치적으로 편협하게 보수만 갖고 있는 생각이 아니라 국제사회 모두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북전단을 막는 거 그거 이상한 것이다. 무슨 뭐 공익을 얘기하고 무슨 놈의 통일 정책과 맞지 않다는 얘기를 하냐. 그거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닌 것이에요. HRW도 마찬가지고 유엔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국제사회가 보더라도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통일이 가짜 통일이다라는 걸 지금 다 인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문재인 대통령을 스스로를 아직도 인권 변호사라고 지금 자청할 수 있을까? 좀 반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